반갑습니다. 엑셀의 디자인 튜터 인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짤막한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식의 표를 확인해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특정 아이템 또는 특정 담당자, 특정 사이즈나 스타일 코드, 기타 등등 한눈에 바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디테일한 사용 방법은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식처럼 외워서 쓸 수 있는 기준에 맞는 한 행을 전체 색깔 칠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넘버부터 강남점까지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는 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색깔을 칠하고 싶은 구간을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백스페이스와 하면 이 흰색 음영이 있는 부분으로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한 행을 범위 지정을 할 건데 그 범위는 상단에 보면 이 담당자라고 적혀져 있는 이 기준값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 행을 색깔을 칠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용 대상 범위 전체는 알고 있지만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범위가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서식을 지정받을 권한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값은 범위 지정한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범위 지정한 구간 안에 반드시 서식이 적용되는 어떤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해 주시고 규칙 설명 편집에 커서를 땅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담당자라는 이 디열에 있는 정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록을 만족하는 경우, 즉 필드 값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행 전체를 색깔 칠하기를 해 볼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는 데이터 시각화죠. 이때는 데이터 범위의 출발점, 흰색 음영이 있는 여기가 출발점이다 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 범위의 출발점이 오른쪽 가장 아래 부분에 있거나 왼쪽 부분에 있거나 이러시면 조건부 서식이 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어쨌든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은 운영이 되거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은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흰색 음영이 있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떨어진 여기를 클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처럼 좀 외워볼게요. 이 D열이라는 곳 안에서만 기준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열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범위를 축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F4번 키를 한번 두 번 눌러서 D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행 번호가 계속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D열을 특정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값을 만족하는 값이 있는 경우 같은 행에 정보가 있는 경우는 한 행 전체를 서식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의 기본적인 작동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 그리고 바로 행 번호가 나오는 이 구조는 한 행을 전체 색깔 칠하는 조건부 서식의 논리구나, 참조 논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행에 서식을 지정하는 논리가 있다라고 지금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열을 참조하는 혼합 참조 논리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게 생각해 줘야 될 논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그냥 외워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는을 한번 해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는을 앞에 한 번 더 했는데 뒤에서 또 는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 여기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셀을 여기 R2 셀을 클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병합이 되어 있지만 병합된 구간은 가장 왼쪽 위.
즉 여기에서는 R2라는 여기에 정보가 있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R2 셀은 절대적으로 참조된 구간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기 담당자와 D열 안에 통로를 열어놨죠. D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값을 만족하는 값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 클릭, 채우기에서 좀 연한 회색 톤을 무채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담당자의 구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이 되어지지 않고 있죠. 여기서 담당자를 클릭해 놓고요. 목록을 클릭해 놓고요. 목록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중복된 값을 제외한 고유한 속성 값은 하나, 둘, 셋. 홍길동 1번부터 홍길동 3번까지 담당자가 계속 반복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자의 부분 클릭해 놓고요. 데이터 클릭,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 주시고요. 원본 클릭해 놓고 홍길동 1, 홍길동 2, 홍길동 3 이렇게 해주셔도 데이터 유효성의 원본 이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이 생겨나고요. 펼쳐서 홍길동 2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홍길동 2가 있는 자리는 한 행이 이런 식으로 색깔 칠해지는 논리, 즉 조건부 서식이 운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홍길동 3 이런 식으로 달러, 그리고 여기서는 영문, 열번호라고 할까요? 열, 그리고 행번호, 대표적인 행번호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 영문 D가 됐던 A가 됐던 대표로 A라고 적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 눈으로 잘 익혀주시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